먼저 최동호 검찰총장 사퇴는 권력의 작품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측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계세요.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검찰 흔들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흔들기? 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현직 총장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복무와 관련된 예. 직무상의 것이라면은 성역을 불문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임모 여인과 그 아들의 민간인에 관한 뒷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학적부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 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출입국 관련 기록입니다. 이것은 4급 이하 공무원들이 봤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에 이것을 줬을까요? 과연 직접 줬을까요? 권력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 과정 자체가 일단은 수상했다. 그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은밀한 조사가 이제 어디서 나왔겠느냐. 네.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또 있습니까? 그렇게 권력의 작품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미 여러 신문들이,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동욱 총장에게 즉 나가라라는 그런 종용을 했고, 오늘 아침자 조간에는 실제 직접 민정수석이 만나서 예. 감찰을 받으라는 등 또는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최동욱 총장이 본인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실무근을 주장한 뒤에 이러한 감찰, 그것도 더더군다나 공개적인 감찰 지시 일점을 주목합니다. 그 말씀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정도 하면은 나가줄 줄 알았는데 네. 안 나가고 계속 법적 소송한다 그러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니까 한 번 더 찍어내기 위해서 법무부의 공개 감찰까지 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최동욱 총장의 강력 대응,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는 대응 이후의 프레임이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인권 침해 부분이 있고 모자에 대한 그리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해서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구도로 바뀌는 그 국면에 이러한 공개적인 감찰 지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찍어내기 위한 목표를 아예 설정해놓고 계속 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건 검찰 독립, 검찰 흔들기 이런 문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개인의 윤리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데요. 공직자 개인의 윤리는 적어도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복무기강이라고 합니다. 복무자세라고 합니다. 즉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이러저러한 어떤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조선일보의 일면 톱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가정적인 문제가 그것이 직무상의 문제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은 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결국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복무기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찍어서 그런 보도를 하게 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측은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공직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스스로 그만둔다고 나선 걸 가지고 왜 정치적 음모라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스스로 처음부터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사실무근임을 주장을 하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 이렇게 한 마당에 나가라는 사인으로 감찰을 받아라. 법무부에는 감찰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1,700여 명의 검사들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제대로 감찰할 만한 그러한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 내에는 감찰본부라는 게 있고 감찰 1과장, 2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큰 조직의 자체 감찰을 버리고 예? 감찰관은 외국에 나가 있는데 느닷없이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관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대 장관 대 총장의 구도가 아니라 예? 법무부 혹은 권력, 청와대 대 검찰이라는 조직 간의 문제로 이것을 봤다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감찰을 지시했을 것이다. 확신하시는 건가요? 저는 상당한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정도 사안이 아니다. 장관과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예. 더더군다나 현재의 최동욱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적어도 관계를 놓고 볼 때 예? 이 결정의 전후 정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장관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검찰을 한 것뿐이고 자꾸 검찰이 동요하니까 검찰 내부가 동요하니까 하루빨리 진상규명해서 논란을 종식시키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 규정이라는 게 법무부 감찰 규정인데요. 법령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일종의 행정규칙이라고 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감찰이 부적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상과 관련된 복무기관과 관련된 문제도 아닐 뿐더러 예? 두 번째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함으로써 현직 검찰총장을 망신을 줬습니다. 더군다나 실효성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 감찰을 해서 이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러면 그 임모 여인과 그 아들인 그 11살의 그 아이 학생에 대해서 예? 무슨 수로 감찰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합니까? 진술 한마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미래단장이라는 박은재 검사가 장관님 감찰 방법을 뭘 강구를 했습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저 망신 주기 위한 공개 감찰 발표였다라고만 그냥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감찰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 최동욱 총장 떳떳하시다면 법무부 감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기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느냐?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요. 두 번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무사도 아니고 예. 검찰 1,700여 명 상명하복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1,700의 검사들의 수장입니다. 예. 무장이란 얘기입니다. 한 번 죽였으면 족하지. 이렇게 찌질하게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못 나간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표 수리 못한다. 끝까지 고위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찌질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찌질하게 망신을 주는 거죠. 망신을. 그 말씀은 망신 줘가면서까지라도 쫓고 싶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간명하다고 봅니다. 뭐 때문인가요?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뒤에 공판에서 연일 여권과의 커넥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감찰 지시하기 바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여권과의 커넥션이. 예. 도저히 이것은 정권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겠죠. 그러면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다 여기에 지금 뭔가 개입이 돼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뒷조사의 정보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적부의 정보, 출입국 내역 정보, 가족관계 등록 정보, 예? 혈액형, 수사정보기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총장 한 명 사퇴하고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 방향, 혹은 재판의 방향, 검찰의 기조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총장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 검찰총장도 족을 못 쓰고 쫓아낼 정도로 뒷조사를 하고 이러한 음습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느 검사가 여죄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어느 검사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며 어느 판사가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법무부가 공개 감찰 지시 내리고 최 총장이 사퇴하고 이 사단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네. 대통령이 제안한 3자 회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 직후에 나왔죠. 그 직후에 이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3자 회담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고민하셨죠?
고민했죠. 근데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대통령의 뜻이, 작금의 전국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의전과 예의의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드레스 코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정해줬죠. 청와대에서 정장 입고 오라고. 어떤 양복을 입고 와라, 넥타이를 메고 와라. 참으로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화에 대한 요구를 적어도 야당 대표가 외면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 반드시 어떤 대답 듣고 올 생각이다, 이런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작은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전국의 엄중한 상황과 관련된 이러한 전국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도 복잡하게 꼬여서 참 이게 어떻게 풀려야 제대로 풀리는 거냐, 국민들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박범계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감명합니다. 모든 문제는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에 의한 선거 개입에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어도 사과의 표시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진상규명,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요 감찰 지시 관련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청와대가 사표로 수리를 지금 보류한 상황에서는 장관의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지금 보류한 상태에서는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틀렸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둘 문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의견 먼저 들었습니다.